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고용노동부에서 22년 11월 30일에 배포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로드맵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취하여야 하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답변은 정지영 고문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고문님은 고용노동부에서 약 27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근로기준정책관 및 노사협력정책관 등 주요 요직을 경험하셨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를 떠나서 2018년에 율촌에 합류하셨습니다. 율촌에서는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지영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감축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고 로드맵이라는 이름이 나오듯이 지금 정부가 마치는 2026년까지 사망률을 낮추겠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그 수치를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감축 범위는 현재 0.43인데 만인율로 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 2026년이 되면 0.29로 낮추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반 이상의 큰 하나의 이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네 가지 이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번 파트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어려워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기업의 노사가 중심이 돼서 산재를 중대재해를 좀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 중심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위험성 평가이다라는 부분이고 재발 방지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에서 역시 이제 사망재해 80% 이상이 나고 있고 그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 유형을 보면은 뭐 추락과 끼임, 부딪힘이 이제 60% 이상 그리고 하청에서 한 40% 이상의 그 사고 유형에 맞추어서 맞춤형 어찌 보면 처방을 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노사가 같이 뭐 사용자가 이끌어가고 뭐 근로자는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눈여겨볼 부분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좀 그 명시적으로 그 밝혔다는 점은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노사가 자율적인 예방 체계를 갖추어 꾸려 나간 데 있어서 정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어떠한 뭐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 파트로 보면 역시 이제 제일 뭐 비중으로 보면은 뭐 1번 이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이제 자율 체계가 가장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 기준 규칙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법령과 기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집행 관행도 바꿔야 한다. 정기감독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사점은 자율체계라는 말은 어찌 보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중에 예전부터 3차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중심으로 이제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단일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켜야 될 내용들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장은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정부가 단일 기준은 조금 핵심 사항으로 좀 줄이고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끔 나머지 부분을 이제 채워서 스스로 지켜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에 정부가 매일매일 이제 들여다보면서 내가 준 내용 알고 있지 이거 어기면 안 돼
매일매일 지켜보고 볼 거야라는 식의 이제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100개면 100개가 아니고 한 50개 정도를 주고 나머지 50개는 건설업이면 나머지 50개 부분은 건설업에 맞춰서 화학 공장이면 화학에 맞추고 서비스는 서비스에 맞춰서 100개를 채워서 스스로 잘 지켜주세요. 제가 안 오더라도 노사가 잘 지키셔야 돼요. 대신에 사고 나면 알죠. 이런 식의 이제 뭐 여지가 좀 남아있는 자율로 느껴집니다. 토대가 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로드맵의 정부 발표에서 포함되어 있듯이 영국의 로벤스의 이제 보고서 전직 영국의 뭐 장관님의 이제 이름으로 딴 보고서인데 1970년대에 이제 영국의 이제 가장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영국을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S중공업의 우리나라의 판결 등을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단일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규율하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제 노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채워 나가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절박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위험성 평가인데 정부는 내년에 300인 이상, 24년에 이제 50인 이상, 25년에 5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 지금도 이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더 법제화, 법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료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을 붙여서 우리 기업 그 정답이 옛날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답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답에 대해서 정부가 이 답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로드맵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의무화라고 하는데 위험성 평가의 이제 하나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보고서의 의무화는 이해가 되는데 중처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처법에는 이제 앞서 안 변호사님과 박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중처법의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의 핵심 규정으로 되어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의무는 바로 위험성 평가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기업이 각 개별 기업별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충족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말이 없는데 부적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건데 적정과 부적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현장을 이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의 이제 전문가들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또 세워야 될지 왜냐하면 산안법을 곧바로 의율하게 되고 산안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처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뭐 놓여져 있다. 물론 정부가 조금 그걸 채워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봐주기다. 자율 체계가 말이 되느냐? 더 이제 강화해야 된다. 처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아니 지금도 뭐 숨 넘어가고 있는데 또 위험성 평가를 또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옥상옥 규제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한 프레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적정성에 대한 그럼 다 지키면 영국의 보고서는 다 지키면 법정 의무를 다 준수한 거로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면책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도 불명확하고요. 중처법의 개정 방향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행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가 지금도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가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매일 새로운 뭐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나머지 이제 모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가 상시적으로 일상화된다라는 것은 곧바로 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유해 위험 요인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따르는 비용도 상당 부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현재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를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래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의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에는 내년 초에 밝혀지는 근로감독 계획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예를 들어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로 대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한 2만 한 6, 7천 개를 하는데 한 반 정도가 정기 감독인데 정기 감독을 할 때 이제 산업법령 뭐 위반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감독관이 현장에 가는데 이제는 위험성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는 그러면 사업주로부터 이제 아니면 노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열심히 했네요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거고 여전히 산업법 이거 눈에 보이는데요. 이거는 위반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산업법 직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입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할 때 산업법 직무 규정도 바꿔질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령 개선 TF 운영도 어떻게 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노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수준도 조금 뭐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로드맵을 통해서 본 시사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가능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방금 전에 발표하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안전보건 기준규칙 현행화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등 어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개정 내용, 방향 및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답변도 정지원 고문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법령 개정 가능성을 크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이 가장 중요한 법률로 느껴집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보면 박영만 변호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벌 요건을 명확화하겠다.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준수 의무를 통합하겠다. 이 뜻으로 보면 지금은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좀 통합하고 좀 깔끔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도 뭐 많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나 예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는 그 종사자의 의견 이제 수렴도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중첩 법령 시행령과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의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이 묶여서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재 방식 개선이 이제 가장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고용노동부 Q&A를 보면 세 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는 경제벌, 관로에서 과징금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 전환, 또 산안법과 일원화 요 등을 이제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TF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Q&A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 방식 개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보면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선진국 사례는 전부 다 영국이나 좀 벌금이나 좀 경제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 보면은 유추를 해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경제벌로 대체가 되나라고 했을 때 대신에 그 상습이나 다중인 경우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처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본다면 우선 경제벌을 대체하고 형사벌을 삭제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존립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산안법의 사업주가 법인을 처벌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처법에서는 원청의 대표이사 그리고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인데 형사벌이 삭제되면은 중처법도 없어지나 그게 앞서 얘기한 산안법과 일원화의 이제 같은 맥락인가라고 생각도 될 수 있고요. 형사처벌은 두고 경제벌도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과잉 제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아니면은 또 이제 다수재해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단수재해나 한 명 사망일 경우는 경제벌 이렇게 병과가 가능한 이제 법률 체계가 가능한지 첫 번째 봐야 되고 또 하나가 현행 중처법에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 그 법인에 대해서는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하.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기업이 이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뭐 부당한 이득을 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뭐 사중의 이제 제재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식의 논란은 TF를 통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로드맵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인 미만의 80% 이상의 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력,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1월이 되면은 50인 미만부터 5인부터 50인까지가 중처법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처벌도 같이 둘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과감하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부분을 조금 더 유예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굉장한 금년 이제 내년 말이 되면은 굉장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반드시 이제 TF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3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부분은 시행령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CCTV도 설치하고 근로자 핵심 안전 수칙도 뭐 법제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제 통과 가능성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게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두텁게 의무가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자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현재는 로드맵 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경우에는 수사 자료에 참조해서 나중에 이제 뭐 송치나 기소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뭐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좀 뭐 낮은 단계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만 뭐 검찰의 이제 송치 이제 수사 의견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뭐 이 회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네요. 이렇게 한 줄을 넣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기업이 노사가 법 개정, 법 준수 의지는 더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려면 아예 38조를 이제 면책할 수 있는 적용 기준도 산안법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CCTV 설치와 근로자들이 이걸 꼭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징계받거나 제재받아요. 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표준 그 안전관리 지침을 규정을 두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굉장한 이제 뭐 노사관계에 따라서 굉장한 논란이 있고 그러면 이게 취업규칙이라면 이게 변경할 때 이게 불이익인가? 안전이 더 두터워지는 거는 이익이 아닌가? 그럼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간다면 불이익일 것이다. 이게 굉장히 하나의 부분인데 이건 뭐 다른 영역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라는 게 산안법에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TF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이제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큰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입니다.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처벌 규정에 산안법이 이제 67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과 그 처벌 규정과 예시 규정을 두고 예시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고시나 기술 가이드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산안 기준 규칙에서 뺄 거냐 빼든 넣든 저는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근데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방 규정은 예를 들어 뭐 추락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처벌 규정인데 추락 방호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뭐 안전 난간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거냐 몇 센치의 두께로 해야 될 거냐라는 거는 하나의 예방 규정이라면 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시나 기술 가이드가 그 백업을 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예방 규정 또한 처벌 규정을 위한 뭐 또 처벌 규정이다라는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정부가 당초에 세운 로드맵의 목적이 퇴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사에게 예방 규정이다. 그러면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이드입니다. 라는 식의 입장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